To the fans, I'm sorry for the upset that I caused. Obviously, it's up to me now to restore your trust, and I'll do my best, show commitment every day on the. 손흥민 선수의 커리어 첫 번째 우승 도전, 올 시즌 카라바오컵이 그 무대가 될 수 있을까요? 볼리TV 손흥민입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손흥민 선수가 속한 토트넘이 목요일 새벽 첼시를 상대로 카라바오컵 4강 1차전에 나섭니다. 지난 시즌 맨체스터 시티에게 막혀서 준우승에 그쳤던 토트넘인데요. 당시 손흥민 선수가 흘렸던 아쉬움의 눈물, 올 시즌에는 기쁨의 눈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억 5천만 원의 우승 상금, 정말 거액이죠. 네, 거머쥘 수 있는 팀은 현재로서는 4개 팀인데요. 토트넘과 첼시, 그리고 리버풀과 아스널, 이렇게 4팀이 현재까지 생존을 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영국 코로나, 오미크론 때문에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요일 새벽으로 예정된 또 다른 4강전인 리버풀과 아스날의 경기는 현재로서는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보시다시피 리버풀이 팀 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일정을 좀 연기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둔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토트넘과 첼시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정대로 경기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합에서 가장 주목받는 선수는 누가 뭐래도 로멜로 루카쿠입니다. 인터뷰 때 괜히 논란이 되는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첼시 팬덤이 뒤집어졌고요. 팀 내에서도 굉장히 큰 문제로 인식을 하면서 지난 주말에 있었던 빅매치 리버풀전에서 명단 제외를 시켜버리는 징계성 제외였죠. 굉장히 강수를 뒀던 첼시입니다. 일단 루카쿠 첼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식 사과문, 그것도 이제 글이 아니라 인터뷰 영상으로 공식 사과, 그러니까 반성문을 올리면서 일단 팀에서는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고 넘어가겠다, 이렇게 결정이 된 상태인데요. 이게 참 솔직히 어이가 없는 사건이었죠. 투엘 감독이 그냥 넘어가겠다고 밝히긴 했습니다만, 사실 이게 정말 쉽게, 이거는 제가 볼 때 루카쿠 이미지가 바뀌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걸려도 아마 바뀌지 않을 정도로 참 어이없는 그런 사건인데, 팀 입장에서는 지난 여름에 이제 5년 계약을 했잖아요. 아직까지 계약 기간 4년 반이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또 데리고 온 에이스이기 때문에 경기를 제대로 뛰지도 못하면서 어디 가서 팀욕이나 하고 이런 상황이, 물론 최근에 조금 폼이 올라왔다고는 합니다만, 사실 첼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뜬금포죠. 어이없이 지금 뒤통수를 맞은 그런 셈입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걸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친구가 지난달에 그 이탈리아 스카이 스포츠하고 인터뷰를 했대요. 팀에게 보고를 안 하고 있답니다. 그게 이제 연말에 공개가 되면서 이제 파장이 컸던 건데, 이 내용이 하나같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것들 투성입니다. 첼시에서 행복하지 않고 선수생활 끝이 아닌 탑 레벨에 있을 때 인터밀란으로 돌아가고 싶다. 톱 레벨 팀은 지구상에 레바민 뿐이다. 레바민 3개 뿐이다. 그리고 모든 선수들이 그렇듯이 나도 거기 가는 게 꿈이었고, 인터밀란 다음에는 레바민 갈 줄 알았다.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고, 그제서야 내가 갈 팀은 오직 첼시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다. 이런 좀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문제는 지금 이 친구가 첼시 선수란 말이죠. 의도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밀란 떠날 때 팬들하고 좀 풀어야 할 것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번 인터뷰를 이탈리아 미디어를 불러서 본인이 이제 입장을 좀 해명을 하고, 좀 인터밀란 팬들한테 뭔가 좀 자기 이미지를 바꾸고 싶었던 거는 알겠는데, 문제는 지금 너는 첼시 선수란 말이죠. 첼시 입장에서는 정말 쓸데없는 헛소리들이 너무도 많았고, 그래서 이게 논란이 굉장히 좀 커진 건데요. 이번에 사과가 받아들여져서 복귀를 좀 했고, 또 그러면서 이제 훈련장과 경기장에서 보여주겠다, 좀 많이 하는 얘기죠. 축구로 보답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인데, 솔직히 올 시즌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이 팀에 오래 남을 선수는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팬들도 모르겠습니다. 경기장에 나왔을 때 과연 루카쿠에게 박수를 보내줄 수 있을 것인지. 첼시 팬이라면, 내가 첼시 팬이라면 정말 열받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다시 선수단에 합류한 루카쿠가 만나게 될 첫 상대는 또 하필이면 인터밀란 시절에 함께 이탈리아를 제패했었던 안토니오 콘테 감독입니다. 인상 참 재밌어요. 근데 이런 시기에 또 콘테 감독을 만나게 됐다는 거. 안 그래도 콘테 감독이 이번 시합 앞두고 기자회견할 때 이 루카쿠 관련해서 질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콘테 감독은 조심스럽게 말을 좀 돌렸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자기 선수가 아니니까. 아무튼 루카쿠 입장에서는 그래서 더 이번 토트넘전 정말 불을 뿜으려고 노력 많이 하고 나올 것 같습니다. 정말 칼을 갈고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콘테 감독 역시 상대가 자신이 그 프리미어리그 정상으로 이끌었던 첼시
헷갈리기 때문에 더 큰 좀 의욕이 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런 인연들, 게다가 기본적으로 이걸 런던 더비이기 때문에요. 아주 흥미로운 시합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루카쿠 입장에서는 올 시즌 활약이 완전 기대 이하죠. 지난 시즌에 이탈리아를 씹어먹고 뭐 완전히 뭐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프리미어리그로 돌아왔는데 워낙 좀 성적이 좀 좋지 않습니다. 투엘 감독 전술에 녹아들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으면서 아주 지금 처지가 곤란한 상황이어서 반전이 필요한데요. 물론 본인 입장에서는 한 50일 정도 골이 없다가 코로나 격리 풀리고 나서 지난 이제 2경기 연속골을 넣고 있던 상황에서 이제 인터뷰 파문이 터지면서 리버풀전을 좀 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약이 바짝 올라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게 아니더라도 첼시는 지금 이탈자가 좀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시합 라인업 예상도 쉽진 않습니다. 일단 주전 골키퍼인 맨디가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참가를 위해서 자리를 좀 비웠어요. 맨디는 이제 세네갈 국가대표죠. 리버풀전 마치고 나서 리버풀전에서 이제 상대로 뛰었던 사디오 마네하고 같이 전용기를 타고 세네갈 대표팀에 합류를 하러 갔습니다. 이때 이게 참 경기 끝난 그때 마네가 경기 시작 1분 만에 퇴장 당할 뻔한 그런 파울이 있으면 퇴장 안 당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 끝나고 또 맨디가 경기 시작 1분 이후에는 마네는 경기장에 없었어야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좀 약간, 뭐, 같은 나라, 친한 사이니까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자, 아무튼 그래서 골키퍼에는 이번 시즌 카라바오컵에서, 주전으로 계속 뛰었었던 승부차기 히어로인 케파 선수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32강 에스턴 빌라전, 16강 사우스햄튼전 모두 이제 승부차기 승리를 이끌어냈던 케파 선수고요. 자, 첼시 선수 안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시즌 중반까지 굉장한 활약을 펼치던 윙백 자원들이 좀 이탈자가 좀 많다는 겁니다. 일단 벤 치르웰 그리고 리스 제임스 두 선수가 부상으로 좀 계속 못 나오는 상황이고요. 여기에다가 수비 쪽에서는 이제 크리스텐센, 뭐 찰로바 역시 제외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루카쿠가 이제 복귀를 하고 또 티모 베르너 역시 이번 경기 복귀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수비 쪽에서는 좀 틈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윙백들의 어떤 공격적인 가담이 굉장히 올 시즌 투엘 감독 축구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그런 공백이 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이번 경기에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주로 나오는 이제 왼쪽 그러니까 첼시의 오른쪽 측면은 허드슨 오도이의 그 오른쪽 윙백 출전 그리고 아스필리쿠에타나 말랑사르가 3백으로 이제 오른쪽을 맡을 것으로 전망이 현재에서 되고 있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두 팀이 포맷이 비슷하기도 합니다만 최근 토트넘 윙백들이 굉장히 부진한 상황이잖아요. 손흥민 선수를 기존에 안쪽에 좀 10번에 가깝게 쓰던 그런 최근의 흐름보다는 좀 더 윙어에 가깝게 좀 변화를 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좀 토트넘 같은 경우는 세세뇽, 베르베인, 로메로 이렇게 선수가 제외가 될 예정인데 특히 세세뇽, 베르베인 모두 이제 왼쪽 측면에 다양성을 줄 수 있는 카드잖아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의 활용 범위를 좀 더 넓게 가져가야 되는 또 당위성을 주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참고로 손흥민 선수 첼시 상대로 통산 14경기 2골 도움은 없습니다. 2018년 11월에 원더골 기억하시죠? 하프라인에서부터 그 버니전 골이 나오면서 좀 묻히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이 원더골을 넣은 이후에 첼시전에서는 3년 넘게 지금 골이 없습니다. 손흥민 선수 상대팀 치고는 굉장히 좀 빡빡한 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이번 시합에서 그 어떤 첼시전 징크스라고 할 수 있는 무득점의 행진을 끊었으면 좋겠고요. 양팀 예상 라인업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수비 쪽에 탕강가 선수를 내보낼 가능성이 있지 않냐 좀 이런 예상도 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적극적인 몸싸움을 루카쿠하고 좀 붙여줄 수 있는 그런 선수로서 탕강가 선수를 활용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일단 로얄하고 레길론이 또 나올 걸로 현지에서도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로얄이 이번 경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중원이 이제 문제인데요. 스킵하고 호이비에르 아니면 스킵 대신 윙크스가 나올 걸로 보이긴 하는데 지금 이 시합에서는 제 생각에는 측면도 측면입니다만 중앙 공략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거든요. 근데 조리진유, 뭐 코바치치, 캉테, 뭐 바클리, 첼시의 이런 선발 유력 선수들과의 대결에서 저는 호이비에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지친 상태로 꽤 오랜 시간 경기를 계속 뛰어왔기 때문에 이 친구가 제대로 못해주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는 토트넘이어서 호이베르가 대체자가 없거든요. 토트넘이 윙크스 스킵 조합을 쓰기에는 굉장히 기동력이 좀 떨어져 보이고 여러 가지로 좀 불안 요소가 좀 커지기 때문에 호이베르가 굉장히 중요한 키플레이어가 될 걸로 보입니다. 자, 1차전이기도 하고요. 두 팀 조심스럽게 붙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2차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1차전에서 골이 많이 나오는 것은 서로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가
있고, 특히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좀 내려앉아서 아무래도 실점을 최소화하는 경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콘테 감독 축구에서는 토트넘이 역습속공을 그렇게 많이 구사하는 팀은 아니었는데 이번 시합은 조금 변화도 가능하지 않을까. 자, 앞으로 두 팀 모두 일정이 빡빡합니다. 일단 FA컵은 1.5군 내지는 2군 위주로 돌리고 카라바오컵 4강 1차전, 2차전 이 두 경기를 주력 선수들을 내보내지 않을까 싶은데요. 리그 경기는 좀 휴식 기간이 좀 길기 때문에 좀 컵 대회만 연속적으로 치러지는데 그 중에서도 카라바오컵이 뭐 결승으로 가는 대진이니까요. 그 중에서도 카라바오컵이 결승으로 가는 대진이기 때문에 이 두 경기 두 팀 모두 최선을 다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팀 카라바오컵 4강 마치고 나서 각각 맨시티 또 아스날 경기가 있고요. 그러고 나서 곧바로 또 만납니다. 현지 날짜로 23일 한국 시간으로 24일 월요일 새벽 1시 반에 다시 만나게 되는데 1월 한 달에만 3번 만나는 거예요. 자, 그 사이에 이 두 팀 토트넘과 첼시 입지가 어떻게 달라져 있을지도 궁금해지고 또 그 사이에 또 새로 영입되는 선수가 있다면 그 1월 24일 새벽 경기에는 또 기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여러 가지로 기대가 되는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카라바오컵 두 경기도 당연히 입중계하니까요. 폴리TV 넘어오셔서 함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볼빠